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마치고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 현장으로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끝내겠다.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광화문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직접 광화문과 용산을 가본 결과는 어떨까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상당히 놀랄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본인이 용산과 광화문을 갔습니다.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직접 둘러보고 이제 결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내일쯤 윤석열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이 현장을 둘러보았다고 방금 전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실현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 청와대 터 이야기도 있고 또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서 국민들과 격리되어 있다. 우리나라만 경호를 너무 신경 많이 쓴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도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총리 관저가 런던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 저도 지나다녀 봤습니다. 자, 미국 역시 백악관과 이 워싱턴 시민들과의 간극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하는 걸 보면 서구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백악관을 모델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실무적인 일이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 선거를 할 때와 당선인에 대해서 직접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힘이 있습니다. 국방부든 외교부든 서울 총리실이든 아무튼 직접 이걸 갖다가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이 많은 문제들이 이거 있는 겁니다.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발이 빠릅니다. 자, 방금 전 이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 그리고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답사했다고 합니다. 자, 당선인 비서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함께 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제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원희룡 기획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을 직보를 했다고 합니다. 가감없이 한 모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내가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 자,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꼼꼼히 질문하고 이들의 직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인수위는 일단 국방부, 외교부 모두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예산을 운영 예비비로 책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토대로 인수위가 최종 추산한 이전 비용, 국방부의 경우 400억 원대, 외교부의 경우 8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자, 인수위 내부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더 눈길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1조 원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생각지 않은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는데 이 정도 지출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조 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과장된 게 아니냐.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이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을 굉장히 배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지금 대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 완전히 입 닫고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편안하고 좋네, 혼밥, 혼술하기 좋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설마 아니겠죠. 아무튼 문재인이 못한 것을 윤석열이 하니까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통 대통령이었다는 이미지를 좀 점점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관리들 그리고 민주당은 배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베스도 뭐 홍준표, 이재호 이런 원로들이 또 윤석열 당선인을 흔듭니다. 뭐 이재호 고문 뭐 풍수지리 보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뭐 명백해 보이는데 제발 좀 입을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윤석열 당선인 내일 아마 결단을 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물샐 틈 없는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부 청사만한 자리가 없다. 외교부는 영구히 서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외교부 청사에 먼저 입주해 광화문 시대 약속을 지킨 뒤 1년 뒤 국방부 청사로 다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수위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걸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광화문 시대라는 광화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구중궁궐을 빠져나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뭐 건축가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백악관 분위기를 풍기는 곳은 용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원 생기고 또 하면 백악관과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가 됩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오늘도 현장부터 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